웰컴백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이번 영상에서는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24번과 29번에 대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만에 하나 이번 기말고사 때 24번하고 29번이 시험범이다 라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내일 내신 대비를 위한 분석 강의와 학습 자료 링크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추가적인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24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문제 유형이 제목 파악하기죠. 그렇다면 문제 푸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볼 텐데 문제 푸는 방법이 오지선다용에서 키워드 체킹할 것, 그 다음에 주제문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자, 이거는 우리가 주제 파악하기, 요지 파악하기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목 파악하기가 주제, 요지, 제목 파악하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아마 오지선다용 때문일 겁니다. 자, 우리가 오지선다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답이 한 번에 보이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어떤 글을 썼을 때 제목을 정하게 돼 있죠. 근데 이 제목을 우리가 주제문을 고스란히 적지는 않잖아. 조금 포괄적으로 적기도 하고 어쩔 때는 조금 함축적으로 제목을 적기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오지선다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워. 다행히 이번에는 소재 자체가 어렵지가 않았었고 오지선다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얼추 보기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거기에서 제목을 한 번에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지선다용에서 키워드 같이 체킹하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너가 먹는 것이다래. 이거 대체 무슨 말이지? 너가 먹는 걸 보면 너를 알 수 있다. 너가 먹는 게 너를 보여준다. 또는 바꿔서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 네가 뭘 먹었는지가 보인다. 등등의 여러 가지 스토리가 담길 만한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먹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bodily feedback이 나왔어. bodily feedback이 대체 뭘까? 이거는 뭐예요? 누가 경험한 거야? 내 몸이 경험한 거고 이게 피드백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 왜? 걔가 너를 속일 수도 있다에 해당되는 can fool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맞죠? 역시나 제목이 어려워.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what to eat, 뭘 먹을 거야? 너의 몸이 말해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뭔가를 먹는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 몸이 뭘 먹을지에 대한 그 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택사항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먹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들 3번에 있었던 what to eat과 choices는 좀 근접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번을 보면 뭐를 신중하게 봐라. 우리가 음식의 그 겉에 레이블이 있죠. 라벨지. 거기에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신중하게 읽어라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한 상태에서 이제 주제문이 있는지 첫 문장부터 같이 살펴볼 겁니다. Take the choice라고 해서 명령문이 나왔죠. 그럼 얘가 주제문인가? 사실 주제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해 준 것 같아. 뭐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스프를 살지를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데이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야. 우리가 스프 하나를 사는데 칼로리, 금액, 뭐 이런 등등등의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 이라는 서론이겠죠. 맞죠? 자, 그런데 이 뒤에 내용이 분명히 더 추가적으로 전개가 되어져야 우리는 오지선다용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역접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역접이 없으므로 바로 마지막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가장 먼저 주어가 고맙게도 바딜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왠지 답이 2번하고 3번으로 갈릴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데 2번은 바디리 피드백이 부정적이다라는 얘기고 3번은 바디가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가 됐었는데 여기 바로 뒤에 있는 동사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 있어야 해. 무슨 얘기야? 우리의 신체의 경험이 도와준다. 너의 두뇌를 도와준다가 됐어요. 여기서 나타내는 두뇌라는 것은 뭘 얘기할 것 같아? 그렇죠. 뭐를 선택해야 될지 그와 꼭 고심하고 있는 너의 두뇌를 도와준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이 당연히 살펴보시면
첫 문장에 있었던 데이터가 다시 나와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디에서 얻는 거야? 스프캔에서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프캔 그 겉표면에 있는 표지 또는 라벨지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추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만 딱 우리가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데이터를 지금 몸으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느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스프를 구입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끔 된다에 해당되는 문제였었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었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제목 파악하기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제문을 잘 찾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 파악하기 같은 경우에는 오지선다형을 대충 읽어서는 절대로 한 번에 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지선다형 꼼꼼하게 여러분들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29번 문제는 어법 문제였습니다. 1번은 어디에 밑줄이 있냐면 전치사 for과 관계되면서 which에 이제 같이 밑줄이 있죠. 자, 이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6월 모의고사 시작하기 전에 모의고사 특강을 진행을 했었고 그때 기출 3개년을 풀어주면서 선생님이 말풍선까지 그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인 학생들은 이번 시험에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같이 밑줄이 쳐 있을 때 뒷문장 완전 불완전을 물어보는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반드시 대비하세요 라고 말풍선으로 선생님이 그려놨었어. 그런데 그게 바로 1번에 나왔다라는 거죠.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출만 쭉 풀어보면 그 흐름이 보여요.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셔야 되는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같이 이렇게 같이 밑줄이 쳐 있으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뒷문장이 완전한지 좀 살펴볼래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예요. 왜냐하면 for이라는 전치사 없이 which만 단독으로 온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뒷문장 완전 불완전. 그렇지. 관계대명사가 이끈다면 당연히 뒷문장 불완전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가 앞으로 와서 같이 밑줄이 쳐져 있으면 뒷문장이 완전한지만 여러분들이 따져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뒷문장 완전해서 지금 1번은 맞았다라고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문제야.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이 전치사의 쓰임이 제대로 됐는지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수십 년 기출문제를 풀어봐. 전치사와 관계되면서 밑줄 같이 있는데 이 전치사 때문에 틀린 적이 있었는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실 2번은 조금 의아스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얘가 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3학년도 이거랑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2세 밑줄이 쳐 있으면 2번에 해당되는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었죠. 대명사 이시 가리키는 것은 단수 명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얘가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서 걔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체크하는 문제였었어.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또 요즘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이 대명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를 아니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인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앞에 절을 좀 정확하게 끊어줄 필요가 있었거든. 무슨 얘기냐면 앞에가 그냥 접속사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앞에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지는 주절이었겠죠. 그럼 그 뒤에는 무슨 절이어야 돼? 종속절이어야 돼. 종속절은 뭘로 시작해야 돼? 접속사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바로 is로 시작했다. 라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여기가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의 단어로 합함. 뭐가? 관계대명사가 답이다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종속절이었어요. 그럼 뒤에는 그냥 주절이잖아. 그럼 주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으로 이게 왜 이신지를 정확하게 단서를 찾았어야 했어. 정확하게 단서를 찾지 않고 2번은 그냥 넘어가야지 하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it이 있고 뒤에 뭐가 있어요? 투부정사가 있죠. 즉 주어 자리에 it은 가주어가 되고 뒤에 to hire 진주어를 찾아서 너 이거 가주어 자리라는 거 아니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작년에 처음 고등학교 3학년 문제 6월에 나왔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기출문제에서 한번 풀어주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게 2학년하고 3학년하고 고스란히 다시 나올 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좀 뭐 하자? it이 이렇게 주어 자리에 밑줄이 있다면 혹여나 뭐 가주어, 진주어라든지 아니면은 이때 강조용법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를 조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해되시죠? 검토만 잘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spent, 동사의 과거형에 일단 밑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얘는 PP다라고 단정 찍는 것이 아니라 얘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 분사의 수동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지? 본동사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본동사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is가 본동사니까 spent 자리는 준동사. 준동사라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즉 능동과 수동을 체크해라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되는 겁니다. 자, 능동과 수동 푸는 문제는 선생님이 특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고요. spend가 무슨 뜻이야? 무엇 무엇을 보내다, VT. 뒤에는 뭐가 필요해? 목적어라는 명사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수동 맞았어. 이렇게 풀면 돼. 아니 선생님 지금 주어도 해석을 안 했고요. 이거 하나도 지금 해석한 거 없죠? 뭐만 해석했어? spend 하나만 해석했거든. 근데 수동으로 답이 바로 나왔다. 맞죠? 능동 수동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다면 이런 문제는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자리가 진짜 본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 즉 다른 본동사가 있는지 유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할 거야. 자, 그럼 3번 맞았죠?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이 사람의 출제에도 단반에 포착이 됐습니다. 형용사에 밑줄이 쳐 있으니까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같은 수식의 역할을 하는 부사를 쓸래 형용사를 쓸래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 맨날 강조하는 것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한다? 명사만 수식 가능하고 부사는 누구를 수식한다? 명사만 제외하고 다 수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형용사에 밑줄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얘가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인가를 봐야 돼.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앞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무슨 자리? 그렇지. 보어 자리. 보어 자리인지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자, 보어 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오형식 포착,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라서 얘는 맞았어 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형식하고 오형식, 즉 보어 때문에 외워야 되는 이형식하고 오형식 동사는 몇 개 되지도 않아. 여러분들 그거 반드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공부 같이 해보자. 지금 오형식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it이 나왔죠? 요 it에 밑줄 쳐져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뒤에 가, 목적어, 진, 목적어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마지막 5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5번은 어떤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냐면 선생님 ing니까 능동수동이요. 하면 안 돼. 본동사를 찾으러 앞으로 가려고 했더니 바로 앞에 and라는 병렬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병렬 자리에는 항상 동사의 어형의 밑줄이 쳐져 있죠. 그래서 앞에서 단서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렇죠. 이 동사 어형과 짝꿍이 될 만한 후보를 여러분들이 찾은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얘가 조금 쉽게 풀릴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 어디에 있죠? 그렇죠. 앞에 있었던 본동사 specializes와 병렬을 이루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5번 답이 굉장히 쉽게 보이는 답이었거든요. 근데 1, 2번에 조금 난이도를 몰빵해 놔가지고 1번을 모르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세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런 개념을 전혀 우리가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앞에 보니까 다 복수명사밖에 없네? 아 그래서 이시 틀렸어 라는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법은 기출을 풀면 다 출제 의도가 거기서 거기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더더군다나 능동수동 푸는 거 만에 하나 모른다라는 학생들은 반드시 특강 영상을 통해서 능동수동 푸는 방법 정확하게 학습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내일은 내신 대비를 위한 분석 강의와 학습 자료를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24번과 29번 문제는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